첫 번째 키워드 작전입니다. 작전 기사 같이 볼까요? 이준석 천하용인 회동 신당 합류 윤광 나오나. 네, 이준석 전 대표 연일 지금 신당론에 지금 불을 열심히 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이번에 천하용인을 만났습니다. 지금 보이는 바로 이 사진인데요. 네, 여기 이준석 대표가 있고요. 천아용인 다 해서 5명이 지금 같이 만난 거죠. 여기가 만난 데가 어디냐? 여기가 허은하 의원이 지금 이 동대문에 출마할 예정이죠. 동대문에 위치한 이 사무실에서 다 같이 모여서 무려 4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4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지난 11일 밤 10시 30분쯤에 일제히 거의 동시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뭘 올렸느냐? 일단 천하람. 여러 갈래 길이 있을 땐 국민을 보고 가야 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뭐 길게 올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올렸어요. 허은하 의원. 그때 그 가고 그때 그 마음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만나서 얘기, 앞으로 작전이 이해가 된다.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앞으로 작전이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기인 의원.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다. 다들 뭔가 짧게 한 문장 정도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밤 10시 30분쯤에 일제히 올렸어요. 근데 이 얘기인 뜻은 주원규 의원님. 네. 이건 뭔가 여운이 남는 한두 문장의 글을 일제히 10시 30분에 다 같이 올린다. 이건 뭔가 의도한 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4시간 회동의 어떤 전략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국민의힘 안에 있는 그 2030 당원이라고 원래 천하용인을 지지했던 10에서 15% 당원들의 그런 어떤 결집력과 의식을 환기시키는 그런 체계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김용태 의원이 이제 SNS에 올렸던 작전이라는 부분도 조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이준석 의원이 지금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거든요. 신당 윤곽에 대해서 계속 군부를 짚이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거대 양당에서 공천에 대한 회오리가 있을 때 신당을 가시화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천하용인의 이 모임을 계속 주도하고 외연을 확대하는 것 중에 막판 극적 타결에 대한 가능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극적 타결이요? 네, 국민의힘과의 극적 타결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그 신당 합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짚이다가 만약에 이 대세가 굳어진다 그러면 시당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어떤 카드가 나온다면, 왜냐하면 혁신이 이후에 이제 공천과 인재 영입 그리고 총선 기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안에서 이 내 인물 플러스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도 포괄해서 저는 포괄적으로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전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살라미 전술도 작전일 수 있는 거고 극적 타결을 위한 큰 그림도 작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승원 의원님. 옆에서 보시기에 사실 민주당은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보다는 좀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또 여쭤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전은 어떤 걸 말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은 같이 이제 천하용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창당식이라든가 또 권역별 출마 전략, 신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로부터 설명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김종인 전 대표님과의 어떤 교감 문제도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로드맵을 공유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꾸 이제 이준석 대표가 12월 27일을 언급하는데,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표결이 된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떤 기화로 해서 확실히 이제 국민의힘과 결별하고 새로운 신당 창당의 깃발을 높이 올리겠다라고 하는 확정적 시한까지도 통보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극적 타결 쪽은 아니다, 이 작전 얘기는. 그 확정적 시한을 딱 공유를 하고 그 안에까지 어떤 로드맵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공유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작전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얘기한 작전이 이해가 간다의 작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좀 여러 말씀이 좀 나왔는데,
지금 여러 얘기 중에선 일단 뭐 정말 시기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신앙을 만든다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극적 타결을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천아용인이 같이 만났죠. 근데 이 중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저희도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서 좀 잠깐 짚긴 했었습니다만 천하람 위원장이 합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사실 회동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천하람 위원장님은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십니까? 아직은 이준석 신당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어떻게 사람들을 구성하는지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예.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확립이 안 된 상황에서 간다 만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예. 그리고 저는 늘 신중한 입장이고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당대표 되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지금도 당연히 당협위원장 현역하고 예. 있는데 뭐 저는 신중하게 생각할 생각입니다. 네, 지난 10일에 한 얘기입니다. 저는 신중하게 생각할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동이 있었죠. 회동 후에 올린 글은 여러 갈래 길이 있을 땐 국민을 보고 가야 합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건 홍석준 의원님. 네. 이 얘기인즉슨 천하람 위원장 그럼 신당에 합류한다는 뜻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의 이제 말보다는 정치인의 이제 발 그리고 주변에 환경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이제 해 나갈 것인가 파악해야 된다 보는데 네. 지금 천하 용인이 만난 것은 각각의 이제 입장이 신당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만난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신당의 뭐 지지율은 허상이고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이제 항상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준석 그 대표도 그렇고 천하용인도 그렇고 신당에 대해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단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공천이라든지 당의 혁신이 이제 가는지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의 어떤 비명계 중심으로 탈당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그 여건을 이제 바라보면서 네. 어떤 신당의 이제 움직임을 좀 더 이제 가속화할 거냐 아니면 멈출 거냐 이렇게 잘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정말 부부간에도 사이가 안 좋으면은 그냥 갑자기 확 이혼을 해버리지 네. 뭐 12월 27일 이렇게 날짜를 딱 정하고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네. 신당을 바라보는 입장은 천하용인이나 이준석 대표나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신당의 가능성은 여전히 사실 현실적으로는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분명한 건 천하용인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났다는 건 다음 기사 볼까요? 이준석 신당에 힘 실어준 천하용인. 천하용인이 이준석 신당에 뭐가 힘을 실어줬다라는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가 TK 등 여당 현역 의원들과 접촉.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지금 쌍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를 좀 볼까요? 네.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12일 본부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요즘 연락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들이 총선 시 권역별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구체적인 의견을 밝혔다. 누가 봐도 비윤석열계 인사가 아니고 TK 등 영남권 현역 의원들과의 소통 상황을 전했다. 더불어서 이기인 도의원도 얘기를 합니다. 당내 주류라고 불리는 일부 인사들도 이 전 대표한테 연락해서 이대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누가 봐도 친윤계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친윤계가 연락을 하고 같이 뭔가 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 누가 봐도 친윤계 누구인 걸까요? 아니 저거 신당 같이 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네. 다음 총선은 어렵다 이대로 가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였잖아요.
그러면 현역 의원들과도 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저기서 좀 안개 피우기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안개 피우는 거다. 접촉을 전화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신당을 가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신문에 뭐 천하용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천하용인 중에서도 이준석 대표 같이 당을 하겠다고 명백히 이긴 사람이 없잖아요. 네. 아마 이긴 도의원 1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도 다 여기에 대해서 그 방향성이랄지 향후 어떻게 될지에서 확실히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게 좋은 건지 네. 이준석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건지 그 고민을 좀 할 수 있는데 천하용인이 따라간다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 어디 지지 기반이 있고 뭐 엄청난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최고위원 선거 때 일부 지지를 얻었다는데 그 지지는 국민의힘에 남아있을 때 얻는 지지고요. 국민의힘을 밖으로 뛰쳐나가면 과연 그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좀 약간 저는 이제 전에 네. 굉장히 뭐 환장을 서울에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막말했잖아요. 그래서 돌아보지 못할 다리를 간 게 아닌가. 이제 뭐 국민이 뭐 건넜다. 같이 할 수 없는 그러는데 요즘에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면 네. 아까 우리 우원규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저게 꼭 신당을 안 만들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지금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동료를 못 받아요. 물론 언론에서 많은 뭐 보도는 되고 있죠. 네. 근데 신당을 정말 만들었을 때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일종의 아까 살레미 전술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벼랑 끝 전술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가려고 하면 해야 하는데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 대통령이 변화하느냐 안 하느냐, 국민의힘이 변화하느냐 아니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뭘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12월 27일, 12월 말을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자체는 지금 신당을 안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거에 좀 생각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일단 신당을 안 만드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본인은 계속 나는 신당 하루하루 퍼센트가 높아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50%에서 51%, 2%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신당 뭐 천하용인을 만나고 자꾸 뭐 아까 뭐 살라미 전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나하나 뭔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영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창당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또 글을 올렸어요. 기사 볼까요? 홍준표 시장, 대구에서 이준석 바람 안 불 거다라고 직접 또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도 이준석 전 대표 어려우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홍 시장이 올린 좀 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자민련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선택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구에 자민련 바람이 불었던 건 YS 출범 당시 삼성 이 상용차를 부산으로 가져간 것 때문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박철원 장관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저희가 지난 시간 자민련 얘기, 친박연대 얘기도 같이 했죠. 친박연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친박연대 바람이 분 건 친이계 공천학살, 박근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준석 신당은 현재 상황인식의 오류고 정세 판단의 미숙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 이 영남 중심의 신당으로 가면 안 된다. 비례에 힘써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올린 글이 있습니다. 네, 말씀이 정확합니다. 어려운 도전입니다. 근데 어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도전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려워서 도전을 하는 거다. 말씀이 정확하다.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기사를 좀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보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천하용인을 만난 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천하용인을 만난 자리에서 신당 창당 시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되 보수 텃밭인 영남
30여 곳에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일단 기반이 영남이 아니라 수도권이다라는 걸 또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남 30여 곳에 후보를 같이 내겠다라는 거. 근데 이걸 보면 주원규 위원님, 좀 영남 기반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서 영남 기반의 신당 그랬는데 다시 수도권 기반이고 영남에도 후보를 낸다라는 뜻이 말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제가 오독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말이 바뀐 거라기보다는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영민해요. 네. 지금 싸가지론으로 붙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 홍준표 시장이 SNS에서 미숙하다는 표현을 했을 때 아마 이준석 전 대표의 평소 화법이라면은 조롱의 화법으로 받아쳤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준석 전 대표가 거기서 말씀이 정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대구의 민심이라는 게 보수의 심장이라는 걸 이준석 전 대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준석 전 대표의 야심은 네. 영남 기반 신당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영남을 가져오겠다. 곧 보수의 헤게모니, 곧 권력을 자신이 가져오겠다라는 이른바 그 야심을 밝힌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남 기반 신당이 아니라 영남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보수의 새로운 물결을 가져오겠다라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남의 후보를 내겠다는 게 네. 영남의 표를 갉아먹겠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계속 수도권 쪽에다가 지금 무게중심을 두는 발언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마디 첨언하자면 네. 홍준표 전 이제 시장은 예전 박철원 전 장관 그때 얘기를 들면서 바람이 안 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가능성이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대론이 있거든요. 네. 이제 총선 때 보면은 결국에는 이 결집층 플러스 중도층인데 네. 중도층이 20, 30대의 이제 표심이 작용한다고 봤을 때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여전히 20, 30대 2030 세대를 향한 표의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군부를 짚히는 건데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국민의힘과의 어떤 큰 연대도 염두에 둘 수 있다. 그것도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얘기가 있잖아요. 수도권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김성원 의원님, 네. 또 수도권은 대부분 또 이제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곳이 수도권인 건데 수도권에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이준석 신당 바람이 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되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주말에는 지역을 많이 다니는데요. 네. 이준석 혹은 이준석 신당과 관련된 질문이라든가 논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준석 대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가장 큰 게 이제 그 민생 문제가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가 지금 이제 예산 국회인데 내년 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아까 잠깐 언급해주신 R&D 예산 삭감 복구. 청년이나 학생들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신당이 뭔가 바람을 일으키려면 신당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 아니면 양당 거대 양당 그 체제 하에서 희생되는 중도의 의견이라든가 네. 제3자 소수의 의견을 살려내겠다. 뭔가 이제 실체적인 내용을 말을 해야 거기에 공감을 얻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신당 창당에는 조직과 그다음에 자금과 또 대선급 후보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준석 신당에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느껴져서 앞으로 어떤 분들과 연대를 하느냐에 따라 그 신당의 성패가 결정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주 만나는 것도 네. 혹시 이준석을 정치계에 입문시킨 박근혜 대통령과 이준석 씨가 같이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서 혹은 박근혜 씨의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 근데 뭐 유영아 변호사님이라든가 네. 그런 사람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계속 찾아뵙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즘 잦은 회동이 어쩌면 이준석 전 대표 때문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지금 같이 주셨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신당을 창당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다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인 건지 오늘 이런 만평이 또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연일 굴뚝에 연기는 피어오르는데 네, 연기가 아주 많이 납니다. 아주 뿌옇게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여기 밑을 좀 보겠습니다. 밥을 짓는 건지 물만 끓이는 건지 모르겠다. 이준석 신당론은 계속 지금 불을 지피고 있죠. 근데
밥을 짓는 건지 물만 끓이는 건지 가마솥한테 안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네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물만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쪽으로 지금 네 분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 안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또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당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계속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최근 페이스북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볼까요? 이른바 싸가지론입니다. 네. 대구 초선 의원 중 나경원 축출 연판장에 서명한 분들이 말씀이 많으시면 공개적으로 한 명씩 거명하면서 싸가지론으로 붙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지? 싶었는데 이분인가? 이분의 이 말씀 때문인 건가? 싶기도 합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예.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인유한 혁신위원장. 위원장한테 언급하는 거라든지 안철수 뭐 대표하고 있던 그런 관계라든지 그래서 기본적인 좀 예의가 아니다. 특히 지금까지도 뭐 탈당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같은 당 내에 선배 의원들 두고 자꾸 비만 고양이 특히 특정 지역의 어떤 중진 의원들 두고 비만 고양이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정말 그 무례하다. 네. 사실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도 홍석준 의원님이 나와 계신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저희가 자꾸 나한테 뭐라고 난 싸가지론도 붙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주원규 의원님 말씀하신 특유의 어떤 조롱을 좀 약간 섞어서 지금 말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같은 그 홍씨를 가진 사람의 그 멘트를 두고 홍준표 대표의 멘트는 정확하다 이야기하고 제 멘트를 두고는 싸가지론으로 두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질문이 이제 대구 네. 경북에서 신당동 성공 여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앵커가 물은 것 중에 네. 저희 대구 경북은 세 가지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는 이제 영남 전체적인 어떤 살인 문화에 대한 영향으로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의리 그다음 예절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 어떤 코드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준석 대표의 최근의 행동 인유한 어떤 위원장에 대한 그 영어로 응대하는 거라든지 안철수 대표한테 소리치는 거라든지 조금 더 그전이지만 이제 대구 경북 의원들 두고 뭐 비만 고양이 키우지 말고 뭐 이렇게 뭐 천하람 위원장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멘트를 했는데 사실은 뭐 정치 상황이 뭐 사실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죠. 내일 갑자기 또 이준석 당대표가 또 이제 신당을 창당해서 또 비명계에 합류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런 거하고는 별개로 본인의 정치적인 주장에 힘을 얻으려면 정치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저는 두 가지. 첫 번째는 팩트에 기반을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기본적인 예절과 좀 매너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제 말을 한 것이고 사실은 이준석 그 대표한테는 그런 지금 요인 멘트가 굉장히 좀 뼈아프게 사실은 와 닿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조심을 해가는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이제 하실 분이고 큰 정치인인데 지금 현재도 모든 언론에서 이준석 대표의 멘트를 자꾸 이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매너 예절을 반드시 좀 염두에 두고 어떤 좀 행동을 저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같고 다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때 어떤 발언의 매너, 예의를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